소아정신과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능검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전문가이신 최미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더마음의원 최미지 원장입니다. (24개월) (18개월) 이런 친구들은 주로 발달이 늦지 않은지, 말이 늦지 않은지, 발달이 좀 전반적으로 늦은 경우 걱정을 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까지는 지능검사가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능검사는 이제 인지 쪽 영역만 보기 때문에 정서적인 영역까지 다 합쳐서 종합심리검사 자체를 아예 전체를 다 문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최소한 만 4세는 돼야지 이제 윕시라는 검사가 가능하고, 더 정확하게는 이제 위스크라는 어린이들이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건 만 6세가 돼야지 가능합니다. 결과지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이제 1점, 2점, 3점 이렇게 채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심도 깊게 아이가 여기서는 왜 머뭇거렸는지, 이거는 어떻게 추론을 했는지 하나하나 관찰한 것까지 보고서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결과를 받아보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돼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데,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만 이제 정신과 기록이 남는 거고, 그 이전에 검사나 상담만으로는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능검사에 IQ 지수도 나와나요? 네, 당연히 검사 결과에 나오고, IQ가 100이다, 150이다, 150돼서 멘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5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그 항목의 총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그 총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소항목마다 그 IQ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소아지능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는 거고, 심리학과 나오시고 심리학 석사를 하고 또 3년간 심리검사 트레이닝만 받으신 되게 전문성이 있으신 분만 이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아이랑 이제 묻고 답하는 검사도 있고, 이제 적는 검사도 있고, 아이가 뭔가 이제 조작해서 만들어 보는 검사도 있고, 이거를 검사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는 거죠. 학원에서 입학시험으로도 지능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가도 될까요? 그렇게 예행 연습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정확도가 중요한 거지, 그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원칙은 한 번 했을 때 1년 안에는 다시 하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습 효과라고 해서 아이가 당연히 이제 문제 푸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숙달되고 어떤 검사가 나올지 예측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점수는 올라가거든요. 만 6세부터 좀 정확한 지능검사가 나온다 했는데, 그 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윕시라는 다른 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부진하거나 아주 뛰어날 때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특수교육이라는 게 발달이 늦은 아이뿐만 아니라 발달이 너무 빠른 친구들도 특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교육은 평균에 가까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뛰어난 아이들도 이제 특수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을 이제 선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능검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소아지능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학습 능력 이외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한 그 소항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항목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처리 속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사실 ADHD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능을 검사하려고 했다가 반대로 ADHD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역추적을 하기도 하고, 우울이나 불안이 심할 때, 감정적인 로딩이 있을 때 아이들이 처리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처리하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지표로 나오는 거죠.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IQ가 일시적으로 낮게 나온 건데, 아이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이제 잘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 단순히 그 수치만 봤을 때는 우울한 아이한테 지능이 낮은 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도나
정서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지 제대로 된 판단이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까요? 그 IQ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아이의 지능을 나중에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항목에 따라서 아이의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인 잘 변하지 않는 그런 항목도 있지만 언어 추론 능력처럼 책을 많이 읽어주고 많이 노출시키고 교육을 하면 상식이나 언어 같은 걸 많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항목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엄마가 신경을 쓰고 아이가 또 재밌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그 면에 있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가 전문가의 몫이거든요.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나 정서 상태까지 같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점수가 가변적이고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어떤 해석이 이 단순한 점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주제에 대한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IQ가 중요하긴 하지만 IQ로 아이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행복을 결정하는 건 성적순이 아니니까요. 네.